이제 소화성 궤양에 대해 살펴볼 건데 내과에서도 많이 배우시죠. 그래서 헬리코박터 때문이든 엔세이드를 장기 복용하시든 간에 소화성 궤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증상이 없지만 가끔씩 뭐 속이 쓰리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식사할 때 생긴 속이 쓰리면 식사를 할 때 위산 분비가 되니까 그때 속이 쓰리면 이제 위궤양이고 12장 궤양 그게 내려가면서 생기면서 식사 후에 2시, 3시간 있다 아프다 하면 12지장 궤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증상으로 이거는 소화성 궤양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증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얼서가 있는지.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베이거스 너브가 이렇게 위 옆을 지나가요. 그래서 베이거스 너브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위산이 너무 많아서 궤양이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베이거스 너브를 잘라줘야지 위산 분비가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시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베이거스 너브를 잘라줘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성 궤양의 합병증을 살펴볼 건데 가장 흔한 합병증은 출혈, 그 다음에는 궤양이 너무 헐어서 빵꾸가 나는 천공, 아니면은 궤양이 계속 생겼다 좋아졌다 하면서 위를 막아버리는 폐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출혈을 볼 건데 이게 얼서가 심해지면서 그 뒤에 얼서 안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 피가 나겠죠? 얼서 안에 혈관이 이렇게 노출되면서 이 혈관이 손상되면 피가 날 거예요.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피가 나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클리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시경으로 클리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혈이 안 되면 우리는 수술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내시경으로 클리핑, 안 되면 수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천공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이렇게 위든 12지장이든 빵꾸가 뻥 뚫린 거예요. 얼서가 너무 깊어지면서 빵꾸 뚫려서 천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문제 나오고 체스트 PA에서 프리에어 있죠? 여기 보시면 공기가 다이아프럼 밑에 프리에어가 있잖아요. 어디선가 터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작스럽게 아프고 프리에어가 있으면 이거는 소화성 궤양으로 인해서 천공이 생겼다, 이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환자가 너무 아파해서 체스트 PA를 못 찍는다, 그럴 때 어떻게 찍어요?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투스로 또 찍을 수 있죠. 이거 국시 때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왼쪽을 위로 하게 누워서, 왼쪽을 아래로 하게 누워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이 간이 보이죠? 간 요 사이로 공기가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다. 체스트 PA를 못 찍을 때는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투스로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빵꾸 뚫렸으니까 꼬매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출구 폐쇄, 우리가 얼서가 계속 생겼다 좋아졌다 하면 이 부분에 얼서가 생겼다 좋아졌다 하면서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엔 이렇게 막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이 못 내려가니까 옵스트럭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치를 해줘야 되느냐? 먼저 벌룬으로 좀 벌려주는 거예요. 벌룬을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고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수술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을 해줘야 된다. 뒤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볼 거예요. 그래서 출혈부터 볼 건데, 출혈이에요. 출혈 중에 이제 12지장 궤양 출혈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해, 급해. 그러면 출혈만 꼬매주는 거예요. 여기 사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궤양이 있고 안에 혈관이 노출돼 있죠. 그래서 12지장이든 위든 12지장 이렇게 갈라가지고
궤양이 있는 혈관을 묶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오버소잉이에요.